2025년 11월 월가의 이목이 다시 한번 단 하나의 바이오테크 종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GUTS, 프랙틸 헬스입니다. 한때 대사혁명의 주인공으로던 이 기업은 현재 주당 약 1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잊혀진 기업이라 부르고 애널리스트는 저평가된 보석이라 부르며 어떤 투자자들은 폭발 직전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 엇갈림, 희망과 불신의 충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입니다.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풀버전 링크를 눌러 끊김없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의 후반부에선 현 상황에 맞춘 실제 트레이딩 전략과 기술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랙틸 헬스의 회복력은 2010년 매사추세츠 벌링턴으로 거슬러 올랍니다. 창립자 하리시 라자고팔란 박사, 하버드 출신의 심장 전문의는 내분비학계가 거의 한 세기 동안 당연시하던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정말 췌장에서 시작되는가? 전통적 의학의 정설은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 병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병의 뿌리가 더 위쪽, 십이지장에 있다고 봤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지방, 고당 식단이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이 잘못된 호르몬 신호를 췌장으로 보내며 대사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해답은 약이 아닌 물리적 리셋이었습니다. 그 비전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레비타입니다. 이는 내시경을 이용해 십이지장 점막을 정밀하게 재생시키는 시술입니다. 손상된 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이 자라도록 유도해 장의 대사 신호를 재정렬하는 방식이죠. 통상적인 의학이 평생 약 복용을 통해 병을 관리하는 데 머무른다면 리비타는 한 번의 시술로 대사를 리셋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약물 중심의 기존 당뇨 치료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고 프랙틸을 일찍이 괴짜이자 선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플랫폼 리주바를 추가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오텍 기업이 의료기기나 유전자 치료 중 하나에만 집중하는데 프랙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 이례적인 선택은 도전적이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이 야심은 결국 2024년 2월 2일 나스닥 상장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5달러, 초기 임상 단계 기업치고는 이례적인 고평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의 기업은 6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 상장되지만 시장은 프랙틸의 비전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낙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공개되자 매출은 고작 9만 달러대 순손실은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5% 악화된 수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IPO 직후 기업들은 손실폭이 완화되거나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랙틸은 반대로 손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를 재정적 기강의 붕괴로 해석했습니다. 주가는 3달러 아래로 폭락했고 이상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초 회사는 두 피보탈 임상을 시작합니다. GLP-1 약물 중단 이후 체중 유지를 목표로 한 Remain-1과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Revitalize-2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이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승인을 받으면 주가는 안전성 입증과 개발 진전의 신호로 급등합니다. 하지만 가츠는 달랐습니다. 시장은 무반응이었습니다. 거래량 증가도 반등도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좋아도 반응이 없는 이 침묵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내러티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2025년 8월 회사는 2천만 달러를 증자했습니다. 그 자체는 특이하지 않지만 불과 한 달 뒤 9월에 6천만 달러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두 번의 연속 증자를 그것도 같은 주당 1달러 가격으로 단행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기업은 최소 몇 개월 간격으로 자금 조달을 진행합니다. 시장이 희석 효과를 흡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프랙틸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금 확보는 절박했고 속도는 모든 것을 앞섰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행보는 위기의 신호이자 동시에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뭔가가 다가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변화의 징후가 보입니다.
Remain-1 중간 결과에서 놀라운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GLP-1 약물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약물은 중단 즉시 체중이 빠르게 다시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몇 달 내에 감량분의 3분의 2가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리비타는 그 법칙을 깼습니다. 장 점막 재생이 대사 반응 자체를 다시 설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체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 데이터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며 매집이 시작되었고 RSI는 40 중반대로 상승하며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메시디는 영선 부근에서 평탄화되며 하락세의 끝을 암시했습니다. ADX는 약 28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추세 형성의 초기 단계를 알렸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시장 심리의 변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매도에서 조용한 기대의 매수로 전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프랙틸의 정체성도 변화합니다. 리비타는 더 이상 12지장 리셋 장치가 아닌 GLP-1 요법을 보완하는 비약물적 대안으로 재포지셔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리주바, 즉 췌장 유전자 치료가 완성될 때까지 이 두 기술이 상호 보완 구조를 이루는 모델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의 조합은 단기 실현 가능성과 장기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품고 있기에 그 자체로 희귀한 가치 제안입니다. 재무적으로 회사는 여전히 위태롭지만 생존 가능성은 확보했습니다. 총 조달액 약 8천만 달러, 런웨이는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석은 심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른 연속 증자 이후에는 대형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이나 인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프랙틸은 독립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자존심이자 위험입니다. 확신과 고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1달러 12센트, 단기 지지선은 1달러 10센트, 저항선은 1달러 16센트,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 목표가는 2달러 31센트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돌파 모멘텀 구간을 주시해야 하고 중기 투자자는 2026년 초 Remain-1 추가 결과 발표 전 매집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약 2달러 20센트, 손절선은 95센트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피보탈 임상과 리주바의 IND 승인 가능성에 따라 6달러에서 7달러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 시 80센트대 재하락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바로 이 종목의 매력이자 위험입니다. 2010년 창립 이후 프랙틸 헬스는 바이오 시장의 전형적 사이클을 모두 겪었습니다. 발명, 신념, 붕괴, 그리고 재도전. 이 기업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체념을 거부하는 그 태도입니다. 약물 의존의 세계에서 대사 자율성을 말하는 것은 거의 반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이야말로 이 주식의 생명력입니다. 병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뒤엎고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며 판가름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과학은 유효하고 데이터는 쌓이고 있으며 자금의 시계는 째깍거립니다. 리비타가 성공하고 리주바가 전진한다면 갓스는 새로운 대사 치료 시대의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과도한 야심과 자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기업은 이야기의 힘이 시장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고 정교한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